당신은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입니까? 저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리고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47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그리고 그 후회를 평생 안고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당신도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발 저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1983년 겨울, 나는 8살이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은 늘 추웠습니다. 난방비를 아껴야 한다며 아버지는 보일러를 틀지 않으셨죠. 어머니는 두꺼운 이불을 꺼내오셨지만 아버지는 그조차 사치라고 하셨습니다. 애들이 너무 따뜻하게 자라면 약해진다. 그게 아버지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무서웠습니다. 키 180cm에 건장한 체격, 군대에서 20년을 복무하신 직업군인, 목소리는 늘 명령조였고 웃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저는 마른 체형에 소심한 성격이었죠.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보다 집에서 만화책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눈에 그런 제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남자답지 못하다. 아버지가 제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입니다. 남자가 그렇게 약하면 어떡하냐?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남자, 남자, 남자. 저는 그저 8살 아이였을 뿐인데 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제 인생의 첫 번째 트라우마가 생긴 날입니다.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수학이 가였습니다. 당시 수미양가 체계였으니까 중간 정도 되는 성적이었죠. 저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과목은 다 우 이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성적표를 던지시며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이게 뭐냐고.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죠. 남들은 다 수를 받는데 넌 왜 가냐? 너 공부 안 했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했다고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는 울음을 참느라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애가 열심히 한 건데 그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저녁도 굶고 방학 내내 수학 문제집만 풀었습니다. 8살 아이가 말입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닌 두려움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게, 아버지가 퇴근하시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오늘은 뭘로 혼날까? 오늘은 무슨 잘못을 했을까? 항상 긴장했고 항상 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라났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공부했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저는 전교 10등 안에 드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너 미술에 재능이 있구나. 예술고등학교 생각해 봤냐고. 처음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가 아닌 제가 좋아하는 것을 말입니다.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미술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보시다 고개를 드셨습니다. 미술, 그걸로 밥 먹고 살 거냐고 물으셨죠. 제가 재능이 있다고 선생님이 그러셨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선생님이 뭘 알아?
너 서울대 갈 성적이면 공부나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대화도 아니었습니다. 일방적 통보였죠. 고등학교 1학년.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께 반항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고 친구들과 PC방에 갔다가 들켰죠. 그날 밤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허리띠를 푸셨습니다. 16살 아이를 말입니다. 엎드리라고 하셨지만 저는 처음으로 거부했습니다. 싫다고요. 저도 사람이에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랑 영화도 보고 밥도 먹는데 우린 언제 그런 적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공부만 하라고, 1등 하라고. 저는 기계가 아니에요. 뺨을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맞은 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고 싶다고. 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죠. 아버지도 다 너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사랑이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왜 관심이 이렇게 무거워야 하는지.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와 대화를 끊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학 입시지. 저는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바라시던 거였죠. 합격증을 드리자 아버지는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해냈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축하한다도 고생했다도 아닌 내가 해냈구나.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저는 아들이 아니라 프로젝트였다는 걸. 성공시켜야 할 과제였다는 걸. 대학교 3학년 겨울. 제 인생의 전환점이 온 날입니다. 저는 의대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원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단 한 번도 의사가 되고 싶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디자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품었던 꿈이었죠. 설 연휴에 집에 내려가 가족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대를 그만두려고 한다고.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뭐라고 했냐고 물으셨죠.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냐? 의대를 3년이나 다니고 이제 와서 디자인이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이잖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책임져 온 거야. 학비가 얼만 줄 아냐? 내가 번 돈 하나라도 있냐? 그럼 갚겠습니다. 나중에 다 갚을게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조롱하듯이. 갚겠다고? 디자인으로 얼마나 벌 건데? 너 그림 그려서 먹고 살 수 있어.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세요? 닥쳐, 나가. 당장 나가. 그 길로 가고 싶으면 이 집에서 나가. 내 아들은 의사가 되는 거야. 디자이너 따위는 내 자식이 아니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붙잡으셨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22살 겨울.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신 돌아가지 않겠다고. 친구 집 소파에서 한 달을 자고
편의점 알바를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의대는 자퇴했고 다시 디자인학과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몰래 용돈을 보내주셨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연결된 그 무엇도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1년, 2년, 5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31살. 저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는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죠. 가끔 아내가 물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은 하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나한테는 부모가 없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 나왔으니까요. 아버지가 나오는 꿈, 화해하는 꿈도 있었고 또 싸우는 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36살 가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지. 절대 내 아버지처럼은 안 돼.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나를 안고 있을 때 이런 다짐을 하셨을까?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3년 후, 40살 봄,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왠지 받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지훈아,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시다. 췌장암 말기래. 3개월 남았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아프셨는데 병원을 안 가셨대요. 너한테 짐이 될까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1년 동안 혼자 아픔을 견뎌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끝까지 저에게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 13년 만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아버지가 먼저 사과하셔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고 아버지를 본 순간 모든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키 180의 건장한 체격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하게 마른 노인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링거를 맞으면서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손등은 핏줄이 다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죠. 지훈아. 왔구나. 미안하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줄은. 제가 잘못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본 적 없는 그 사람이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와 나눈 대화는 평생 나눈 대화보다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나도 내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너한테도 그렇게 했지. 강하게 키우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틀렸더구나. 너를 잃어버렸어.
가장 중요한 걸 놓쳤더라.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40살이 되어서야 저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며칠 후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간신히 눈을 뜨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훈아,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냐? 말씀하세요. 너, 내 아들한테는 내가 너한테 못했던 말 꼭 해줘라. 매일 말해줘.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잘하고 있다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발 너처럼 후회하지 마라. 후회하며 살지 마.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사랑한다. 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아빠. 거침없이 자연스럽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표현하지 않았을 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영원히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저는 쉰을 바라봅니다. 아들은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죠. 저는 매일 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잘하고 있다고. 때로는 쑥스럽지만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고맙다고 전하십시오. 그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제발. 가족 간의 갈등은 이기고 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늦기 전에, 영원히 늦기 전에